오늘도 세종호텔 갔다 오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지지자세요? 뭐 그건 확인하진 않았어요. 한동안은 그런데 이제 가서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고생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상투적으로 들리고 그런 말 하러 또 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네. 뭐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싸워주는 건 고맙지만 결국은 해결하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 자괴감 같은 거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대선 후보로서 다니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주들도 부담을 갖게 되고 지난번에 주얼리 분해 또 오랫동안 투쟁을 했는데 제가 방문한 게 계기가 돼서 해결이 됐고 또 저기 여수에 있는 남해화학도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곳을 다니고 싶죠.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거는 큰 틀의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인데 그래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런 숙제들이 좀 그 과정에서 해결하는 덤도 보너스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 군데라도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 많이 들죠. 이런 방법을 설계사가 책임 대선 후보 지지 의사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40.3%, 오차 범위 안에서 이 후보가 유 유효감도가 큰 후보를 탓에 부동층이 늘면서 판세는 막판까지 안개 속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과의 차이가 뭐냐면 우선 청년들하고 강연을 하거나 만나는 자리에 만나면 분위기가 너무 적막해요. 지난 대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생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또 뭐 팬심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다녀보면 다 적막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침마다 여성들끼리 이렇게 머리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 수행했던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위기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적막해졌고 그런데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표를 하나 주더라도 내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히 해소가 돼야 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청년들한테 공약에 어떤 걸 반영하면 좋겠냐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청년정신치유센터 같은 거 우울증 치료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일부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어디 가나 그 요구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저도 청년심리치유센터를 공약으로 냈는데 이제 그 공약을 만들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서 한 여성 청년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겨우 목을 가누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우리 엄마는 희망을 읽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좀 이제 멍했었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제가 한 얘기가 라떼는 얘기했죠. 라떼는 대학만 가면 미래가 보장되던 시절이었어요. 실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정말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것도 많고 실력도 좋아요. 근데 결국은 사회 구조 앞에 부딪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고 나에게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경쟁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 경쟁에서 밀리니까 모든 게 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게을러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데 보면 민주당이 집권할 때하고 공화당이 집권할 때 그 지지 기반에 따라서 정책도 다르고 그래서 불평등 지수도 크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 잡아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그 통계들이 바뀌질 않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탓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그때마다 그냥 뭐 난리를 쳐서 다 당장에 바꿀 것처럼 하고 법안이 수십 개씩 되고
그때 지나면 그냥 책상 서랍에서 회기 마치는 겁니다. 왜? 그 국회의원들 자제분들은 그렇게 산재사고 날 만한 직장을 다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책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지금 수많은 얘기를 다 쏟아내도 선거 때 표 받으려고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진정한 정책이고 노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왜 정의당이 이 사람들 마음을 많이 못 가져오는 걸까요? 그 영향력이 아직 미미한 거죠. 진보 정당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니네들 노동자들 대변한다는데 노동자들이 왜 니네들 안 찍니? 존재가 의식을 배반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이제 이런 얘기를 비아냥거리듯 많이 들었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절박하고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급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을 때 새로운 대안 모색은 어렵죠. 정의당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 다가가서 정치적인 조직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기서 우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만 저쪽에서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힘은 없는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정의당이나 심상정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접근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2030 앞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도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샤우팅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이제 권력 구도도 달라질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번엔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한 퀴를 잡을 수 있다. 목소리를 내고 더 큰 목소리로 조직화되고 또 거기에 요구를 실으면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선이다. 그러니까 이러저런 대선 후보들 와서 구애할 때 그분들이 무엇을 구애하는가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 요구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세게 내라.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진을 빼가면서 경쟁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상당 부분 이번 대선에서 앞당길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은 이제 그분들과 만나기 위한 정책은 그 누구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대학 강연이나 이제 청년 간담회를 해서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하죠,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심상정 후보를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한 표를 드리면 한 표의 효능감은 뭡니까? 결국 이거 사표되는 거 아니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뭐 대통령 뽑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 정치가 해야 할 숙제를 제시하는 게 또 대통령 선거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심상정이 말하면 몇 년 있다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저희는 선거용으로 뭐 정책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가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야 할 방향을 앞서서 제시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뭐 관념적이다, 뭐 무슨 쟤네들은 뭐 정권 잡을 게 아니니까 그냥 좋은 소리만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다가 정말 애를 써서 거듭거듭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대형 스피커로 자기 걸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가까이에는 병사 월급 인상이 있어요. 병사들한테 월급을 준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없었는데 전 세계의 징병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최저임금 수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이게 갭이 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 40%부터 단계적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하자는 법안을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냈어요. 그리고 공약으로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40%부터 하자고 했는데 30에서 50% 이렇게 안을 내가지고 이제 그분이 당선되니까 30%부터 시작한 거죠. 비록 대통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심상정에게 주는 그 표가 10%냐 20%냐 30%냐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심상정의 지지율이 방향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이 방향에 힘을 보태시는 것이 나의 삶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표가 될 거다. 그 믿음은 가지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 없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전달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